대학 전공 개론 이번 시간에는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진로 교과목을 신청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1학년, 2학년까지 이 해당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진로, 저희가 교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0.5학점에서 많게는 2학점까지도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패스, 페일로 운영되는 교과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듣고 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졸업 후에 어떠한 진로를 가져야 될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웬만한 대학에 다 있어요. 이게 있는 이유가요, 보통은 여러분들의 진로를 생각해서 정말 학교에서 멋지게 너의 미래를 이렇게 꿈꿔 라고 만든 프로그램 아닙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 이탈 방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 못 가게 막는 게 일단 1번 목적이긴 한데,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탈 방지용으로 만든 정도의 학교라면 그래도 그 학교는 진짜 괜찮은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요, 이 진로 교과를 보통은 교양학부나 교양학과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취업처, 또는 큰 학교들은 진로처, 또 어떤 학교들은 학교 안에 인재원, 인재개발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조직이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요,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들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은 대단위 강좌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큰 강당 한 1000명 정도 들어간다 학생들 다 때려놓고 그냥 강사가 와갖고 강의를 하는데, 자, 솔직히 1000명씩 있잖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거든요. 강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다 떠들고 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 프로그램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거를 대부분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현재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위 강좌를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면 긴장감도 없고요, 일단은 집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이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자, 이 교재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무슨 90년대 PPT 수준으로 만드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들이 보통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교수 정도만 돼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전임교원이라던가 연구교원이라던가 이 정도만 해도 좀 괜찮습니다. 산학협력 중점교수 분이라던가 또는 이제 시간 강사분들을 이용을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이거를 만든다고 해서 본인한테 업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강사 교수님을 갑자기 연구교수나 전임교수나 조교수로 발령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교과를 맡게 되거나 뭔가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재를 대충 만들겠죠. 대충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재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이나 된 학생들인데 모아놓고 무슨 모둠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봐 이런 다음에 읽고 대화하고 적고 발표해요. 자, 이거 우리 대학생들한테 아주 의미 없죠. 이런 거 해도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페일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열심히 안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대부분의 이런 수업들이 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사이트가 좋아졌는데 워크넷에 나오는 여러 심리 검사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을 해요. 내가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요, 내가 지금 전공에 대해서도 이거 계속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거고요. 또 반수, 재수, 편입까지도 고려해서 입학하는 상황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을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학생이고요. 제공자가 우리 상담 선생님이면 상담 선생님이나 관련된 우리 교직원분께서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잘 봐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통 상담을 제공하는 분도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내가 대학 생활에 고민이 있어도요, 사실 누구 하나 이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게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빵 하고 맞았으니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게 진로 캠프 같은 게 있었어요, 과거에. 자, 우리 학생들이 이걸 까먹었는데 요즘 학교들이 이거를 좀 다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이 진로 캠프가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을 뭐 연수원이나 호텔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자 비슷한 우리 학생들끼리 만나가지고요,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하던 프로그램들을 전문 강사분들을 투입을 해서 진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본인의 현재를 좀 진단해보고 친구들하고 고민을 좀 나눠보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로 캠프 같은 경우는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이렇게 가서 참가하면 뭐 돈을 따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취업 캠프를 경주에서 운영을 했는데 한 남학생이 딱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오늘 저녁에 치킨 안 주나요? 오, 치킨 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18학번인데 자기가 저는 진로 캠프를 갔을 때 저녁에 좀 치킨을 넣어줬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도 치킨을 좀 넣어주면 저녁을 좀 적게 먹으려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코로나 이전에 학교를 다닌 사람이니까 잘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어쨌든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학교에서 대부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자, 이렇게 사라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학점만 취득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탈 방지로 보통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한테 막 와닿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심리검사, 그리고 어떤 심리학에 기반을 둔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심리학을 저도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심리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와 딱 싱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먼 미래를 보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당장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딱 들어왔을 때는요, 사실은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답을 구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이러한 진로를 조금 더 상담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커리어 패스라고 합니다.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좀 이것들을 집단 또래 상담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내가 학교에 어떤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자, 그러면요, 빨리 그 학교 나오세요. 네, 그 학생한테 돈 안 쓰는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얼만큼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됐었고 지금 현재 진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 많은 학생들이 좀 코로나 이전에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이런 거를 좀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대학교 1학년 들어와 갖고 2학년 때까지 운영되는 여러 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저 프로그램을 뭐 그렇게 나쁘게만 보진 마세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저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강사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서 그 정도 강의를 하실 분이면 절대로 이상한 분 아닙니다. 차라리 그 강의를 운영하는 분하고 친해져 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내가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내 개인 문제를 풀어가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저런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본인이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해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편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